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어질문 밥을 먹는 사소한 순간에도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군자무종식지간이인. 공자가 말하길,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군자가 어질물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질물 어기지 않으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공공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자왈, 부역이, 시인지소용야 불이기도 득치, 불처야, 비녀천, 시인지소오야, 불이기도지, 불거야. 군자거인, 아코성명 군자무종식, 지간이인, 조차필어시, 점패필어시. 문장을 읽어 내려가며 말 속에 담긴 공자의 힘이 느껴지는가? 공자의 문장들은 대부분 부드러운 편인데 이 문장만큼은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공자가 말했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았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모든 사람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그 방법이 합당하지 않으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공자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이 40을 넘긴 공자는 노나라에서 행정관리인 중도제에 이어서 법률재판관인 대사구로 지냈다. 이때 공자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 나라 재산에 손을 댔으면 부유함을 얻었을 것이고 왕과 신하들에게 아첨했다면 입신양명하여 고귀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고 닿던 공자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기는커녕 자신을 미워하는 관리들만 만들고 이웃 나라의 모략으로 관직을 그만둬야만 했다. 만약 공자가 다른 관리들과 이웃 나라에도 아첨했다면 부유함과 고귀함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겼다. 이어지는 구절. 가난함과 비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다. 를 보자. 사람은 누구나 가난함과 비천함을 원치 않는다. 이 구절은 쉽다. 하지만 다음 구절의 해석이 쉽지 않다. 앞부분과 뒷부분만 놓고 보면 가난함과 비천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앞부분을 연결하지 말고 풀이해보자. 합당하게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는 가난함과 비천함을 가지고 살라가 아니라 가난함과 비천함을 벗어나는 것도 합당하게 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군자가 어질물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라는 질문은 만약 내면에 어짐과 덕성이 없다면 큰 명성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은 나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이 판덕독서를 운영하는 나를 인터넷 스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인기를 얻으려고 판덕독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대체 인터넷 스타란 뭘 말하는 걸까? 인터넷 스타의 가치는 뭘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나는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전파하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인터넷 스타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일부는 그저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한다. 인터넷 개인 방송국을 개설해 자극적인 뉴스를 확인도 거치지 않고 편파적으로 방송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극하거나 기괴하고 삼키기도 힘든 것을 먹거나 심지어 동물을 학대하면서 트래픽을 올리려 한다. 개방적인 인터넷 세계는 누구나 접속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시청자가 될 수 있다거나 잘못된 정보로 특정인을 궁지로 몰아넣는 등의 사회적인 배단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인터넷 스타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영향력 확대와 금전이다. 그래서 공자는 말한다. 군자가 어질물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느냐? 유명해지고 싶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치졸한 방법으로 유명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신이 될 수 있다. 덕성이 부족한 채 유명세만 높아진다면 언젠가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질물 어기지 않으며, 이 구절은 먹는 과정에도 군자는 어질물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뜻 보면 상당히 고지식해 보이는 이야기이다. 사람은 항상 어짐과 덕성을 어기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하며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어진 것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 오른 공자는 일부러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었다. 가령 식사 예절을 예로 들어보자.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반찬을 따로 제공하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렇게 쉬운 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이다. 예절은 습관이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항상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이 식사할 때도 자연스럽게 어진 상태로 머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 예절을 배우지 않아 음식을 뒤적거리거나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식사 예절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서 습관이 잘못 들어 있다면 힘들게 자신을 단속해야 할 것이다. 나는 식사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의 인품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함께 일하거나 대화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사람이 식당에서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종업원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자신은 돈을 내는 사람이니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존중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에게 잘 대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밥을 먹는 사이에 어질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말고 낯선 사람,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자리는 사람의 품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자의 경지까지 수련한다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원활해서 힘을 들이거나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질물 몸에 밴 채 행동하는 사람들의 상태이다. 이어지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하며 라는 구절은 아주 바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질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구절, 공공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어지러야 한다. 라는 것은 생활이 힘들고 고단한 상황에서도 어질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주 급한 상황, 몹시 어려운 상황, 심지어 생활이 어려워 거쳐도 없는 상황에서도 어질을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반란을 일으킨 영왕 주신호가 각지의 중진을 함락시키고 불과 사흘 만에 파죽지세로 국왕 등지를 장악하자 유학자 왕양명이 피난을 갔다. 급박한 상황에 부딪힌 왕양명은 서둘러 배를 타야 했다. 모든 사람이 급하게 물건을 수습하고 있을 때 한쪽에 있던 왕양명은 차분하게 챙기지 않은 물건이 있다 라고 말했다. 모두 위아하게 왕양명을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정계를 챙기지 않았구나. 열쇠와 같은 정계는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정계가 없으면 다른 도시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왕양명처럼 멋진 사람은 목숨이 위험한 급박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모든 일을 침착하게 바라봤다. 어짐은 불교의 성과 흡사한 점이 있다. 현재에 충실하고 활달하며 생동감 있고 힘을 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하다. 왕양명은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넋이 나가 갈팡질팡하지 않았다. 긴급한 상황에서 당황하다 예의 범절을 잃는다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을 상실하게 된다. 마음 채우기. 어질문 편안하고 적합하며 쾌적한 상태이다. 진정으로 어질을 추구한다면 공자가 제시한 요구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 진심으로 편안한 상태에서는 억지로 위식하면서 자기 행동을 단속할 필요가 없다. 밥을 먹을 때나 급박하고 공공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할 필요 없이 자신의 평상시 편안하고 쾌적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부자의 서재였습니다.